네, 2024년 1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 위험하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소설 중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못 갚게 됐죠. 돈을 못 갚으면 자기의 살을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살을 떼어줘야 되는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명판결을 내렸죠. 살은 떼어주되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면 안 된다. 자, 사람 몸에서 살을 떼어내면 피는 흐릅니다. 그건 당연지사인데 두 사람 간의 약속에서 피는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피는 흘리지 않고 살만 떼어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돈을 빌려준 유대인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소설을 봤을 때 정말 명판결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든 지금 그거는 정말 궤변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와 비슷한 판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분명히 위증은 있었습니다. 이 판사도 위증은 있었다고 김진성 씨에게 대해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증을 부탁한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냐? 부탁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교사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요거 변호사들이 상투적으로 법구라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뭐 이거 해주면 좋지, 뭐 꼭 안 해도 돼, 꼭 안 해도 돼, 근데 해주면 좋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은 해달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주죠.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다 붙인 말이 있죠.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꼭 하라는 거 아니고 때문에 압박을 넣은 게 아니다, 부탁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니스 상인에서 살은 떼어가되 피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궤변적 판결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과 비교되는 것이, 이재명 씨가 부산 가덕도에서 선거 유세하다가 테러를 당했죠.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테러를 했던 사람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상당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내가 왜 이재명을 노렸느냐라는 글을 썼죠. 국민에게 드리는 걸. 그리고 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국민들한테 공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그 글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대비했는지 그 범인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중에 만난 사람한테 나중에 이걸 공개해달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이재명을 테러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겠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경찰은 그 사람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고, 그 사람은 공범으로 몰려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는가 하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때렸습니다. 자, 그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죠. 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공개해달라, 또 뭐 가족들에게 전해달라. 네. 그거를 이 사람은 일부는 실행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를 때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를 때려놓고 그 부탁을 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녹취에 있죠. 내가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면, 이런 토를 달았다고 해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러면요, 이재명은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교사했다는 책을 잡힐 수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해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압박이죠. 부탁이죠. 이거를 법을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고 보면은 김동연 판사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진짜 사건을 수사하는, 또 취재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엉터리 판결이고 전형적인 정치 판결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씨
긴급 체포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왔어. 그때도 민주당이 전원 찬성 반대했으면 이재명은 긴급 체포가 안 되는데 긴급 체포하라는 동의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은 공당의 대표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판단은 국회가 해줬으니까 이제 본질만 보면 되는데 다시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 그리고 유 판사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정치 판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자꾸 나오면은요, 대한민국은요, 법이 없는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때, 이거 좀 해주면 좋겠어 압력을 넣는다면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해주면 좋고, 근데 부탁은 아닌데, 이 말만 붙이면 다 빠져나옵니다. 변호사들은 늘 이 짓을 하고요. 또 과학자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100%는 아니다. 꼭 토를 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보게 되면, 100%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90몇 %의 확률로, 사실상 100%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60% 확률 되면은 고우합니다. 근데 100%라고 하게 되면은 만에 하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꼭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법꾸라지 변호사들도 그런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걸 핑계로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법조 전문가들은 나쁜 짓을 수없이 하고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면 좋고만 달면 돼요. 대한민국 정의를 뒤엎어버린 게 김광현 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야, 요거는 요 증거가 있었네. 그건 이미 이재명이가 과거에 만들어낸 증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김동연 씨에 대해서 김진성 씨도 무죄를 내리든지. 근데 그거는 명백히 위증한 게 있으니까 그건 못 내리는 거죠. 이러한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사 광정을 해야 할 대상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법부인 건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리호 로켓을 만들었는데 원래 약속한 날짜에 시험 발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취재를 했죠? 왜 못했나 물어보니까 이걸 시험 발사하다가 자신이 없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또 잘못 터지면 사고가 나죠.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연기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항우연 원장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이게 왜 성립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연기한 거를 항우연은 정부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인데 과학기술정통분과에서 진짜 연계도 좋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연기를 인정해주는 사유를 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인용한 문구랑은 조금 다르지만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실패의 위험성이 있어서 연기해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져서 나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취재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항우연이 이제 정부에 요청했죠. 연기를 승인해달라. 그때 이유가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연기해달라 라고 했다라고 썼는데 정부 발표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뭐가 틀리느냐. 팩트가 맞는데 명예훼손이 되느냐. 근데 제가 졌어요. 무슨 얘기 어떻게 졌는가 하면 그때 판사가 1심 판사나 지금도 있지 않는데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정훈은 항공우주의 전문기자이기 때문에 그가 익명의 취재원을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저는 따옴표를 쳐서 인용문으로 처리했죠. 인용문으로 처리했더라도 이정훈은 항공우주의 전문기자이니 이건 이정훈이가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정훈이 인용한 이 문장하고 정부가 발표한 문장은 일치하지 않으니 그건 순서도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따라서 허위 보도다. 그래서 500만 원을 항우연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2심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2심에서 뒤집었습니다. 근데 2심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면 1심 판사가 5심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피해갑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웠느냐. 항공우주연구원은 국책연구소니까 100% 정부 예산으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노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 없어요. 따라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부 중에 특정 인물을 탁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면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정훈의 기사는 항우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썼지 특정인을 콕 집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1심 판사가 5심을 했다는 걸 판결하지 않으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야, 사실관계를 안 보고 1심 판사를 배려해서 이따위로 판결을 하는구나. 2심 판사의 고민도 알았지만 정말 판사들이 자기 식구들 감싸게 하는구나. 아주 제가 굉장히 흥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2심 판사에게 떠넘긴 겁니다. 2심 판사가 이재명이가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전제를 한 거가 교사인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를 네가 5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압박을 넣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떠넘긴 겁니다. 참 이상한 판결입니다. 이건 명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문제 있는 판사가 많습니다. 저희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